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창업과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창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창업.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진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취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취업을 하든지 여러분들 창업을 하든지 간에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많은 국내 공공기관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스핀오프라고 하죠. 스핀오프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조직이 경직돼 있고 조직이 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있는 일부 팀을 이렇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스핀오프해서 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기업이 창업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팀을 빌딩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창업의 방법들 보게 되면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스핀오프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팀을 빌딩한 다음에 스타트업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기업의 특징들 살펴보고 뭐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뭔가 새로운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는 기업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당도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사실은 기업하고 정당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구분의 내용은 뭐냐면 기업의 목적은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윤. 그렇죠? 뭔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돈을 벌어야지만 사회가 돌아가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기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는데 사회의 어떤 공적인 이익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 간의 시장 거래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업을 만들게 되면 기업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B2B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B2B야.
자, 이윤을 어디서 추구하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떤 거예요?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2B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2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는 일반인들이 쓰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거래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또 다른 기업. 잘 아시겠지만 삼성, 현대기아차 이런 데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죠. 제품을 통해서 제품을 사서 사고 아마존은 이러한 그 제품 EC2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 보면 어때요? 대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제 이사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부장님들도 계시고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 취업하게 되면 신입 직원을 하게 되면 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당연한 거지만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의 보상을 받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급여이고요.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게 스탁,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런 주식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받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주식 가치,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이 스탁의 가치도 커집니다. 자, 뭐 대부분들 같은 경우 스타트업들이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형태의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이다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컴퍼니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 나 있는 것처럼 corporation 또는 intercorporation, firm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컴퍼니라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com이라고 하는 건 together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니스라고 하는 것은 빵이 프랑스어에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빵을 같이 나눠 먹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컴퍼니 하게 되면 뭐 친구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뜻을 봐서는 뭔가 그 일상적으로 가는 일터 또는 직장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연인과 법인.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도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 커퍼레이션이라고 같은 법인들도 법인을 등록해가지고 뭐 파산 신청까지 해가지고 이런 나름대로 프로세스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서 뭐 커퍼레이션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incorp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corporation보다 큰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rm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약간은 사람 중심의 어떤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펌이라는 말 많이 하죠. 회사거든요. 근데 이 로펌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냐, 누가 구성원이냐면 변호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펌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구성원 중심의 구성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만들고 이익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퍼니, corporation, incorporation, firm 다양합니다. 어,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나오기 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만든 제품 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노동으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해수공업입니다. 그렇죠? 혼자 생산하고 혼자 판매하는 형태가 되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혼자 그 제품 만들어서 시장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보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이런 간이수공업은 바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상으로는 월급이 주어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 주급이라고도 하지만 급여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우리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용계약서라고 하는 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한테 노동을 분담시켜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계 질서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특히나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그 회사의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내가 일부 갖는다라고 하는 거가 내가 삼성전자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삼성전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지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주식이라고 하는 거, 스탁 또는 쉐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건 언제부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1900년도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이 자본주의의 발전의 형태가 이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어떻죠? 네 가지의 경제 행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구성하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본이 들어가 있고요. 노동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토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생산활동, 주로 이제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를 기업으로 우리는 분류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죠? 소비자, 소비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소비도 하지만 생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노동자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주식을 통해서 그 특정한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도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죠? 자본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본이 들어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용자라고 하는 자본을 대는 사람하고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노사라고 하고 이들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약간의 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의 목표? 기업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연인과 같이 뭔가 생존을 하는 거고요.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윤을 만들어야죠. 이윤 창출이 안 되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목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윤을 창출을 통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이윤을 창출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이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이윤을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기업의 특징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은 소유하고 노동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하고 기업을 소유하는 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업은 자본을 투자하는 사용자하고 소유하는 사람이죠.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요즘에 보면 우리 사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노동자에게도 기업의 일부의 소유를 제공합니다. 왜 소유를 제공할까요?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죠. 자기가 그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관심도 많을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어떤 단위다, 생산 경영 단위, 생산을 하는 어떤 경영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업은 경영 사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교회하고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상인이 존재했었고요. 그들은 어때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영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기업과 기업이 가계 중심의 기업에서 점점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예요. 가치를 증식하기 위한 형태로 바뀜에 따라서 기업도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많이 요구됩니다.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게 징벌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업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각각의 그 생산 요소들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개인 기업이 아닌 그 가게가 아니라 기업은 전체를 위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겠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기업은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자본을 집중하는 기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량의 자본의 단위로서 기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은 각각 개별 기업들은요 독립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게 제공되어지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기업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은 수익이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급여도 주고 세금도 내고 배당도 하고 이자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런 활동들이 독립적으로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형태의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 기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라든가 가게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경제의 어떤 주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종류, 사기업, 공기업, 공사라고 많이 하죠.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적인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개인 기업도 있고요, 공동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 공기업 얘기 많이 하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기업은 경제의 형태에 따라서 사기업, 공기업, 공사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형태로 개인기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조합 형태의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적인 공동기업입니다. 여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회사는. 그래서 다수의 어떤 공동적인 어떤 자본에 대한 참여가 진행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회사들이 이제 보통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상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식을 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를 수행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선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정도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만 알면 좋겠고요.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충당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회사, 개인 회사에서 이 자본금을 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자본금을 받아서 이렇게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주식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것처럼 주주가 그거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은 어떤 주식회사의 모양을 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기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존의 회사에서 이렇게 스핀오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기업을 매니지먼트,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